안녕하세요. 20임고 서울지역 0.02배수 합격자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2022학년도 초등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 출간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간 이전 지금 시기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책에서 쏙쏙 뽑아 정리해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겨울방학 때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 그 학습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숱하게 많은 합격 수기를 읽으실 때 겨울방학 때는 다들 무엇을 하라고 조언하나요? 아마 공통적으로 기본이론 강의 복습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눈에 띄셨을 겁니다. 그 외에 교육학을 대충이라도 훑어봐라, 과학 강론은 미리 공부를 해놔라 등등 더 추가적인 것들을 제안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겨울방학 때 하면 좋은 것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순위별로 차례대로 나오니 잘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1순위는 기본이론 복습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기본이론 강의가 끝납니다. 3월 개강 이전에 진행되는 기본이론 강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3월 이후에는 학교 수업에 강론 강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이론 복습 스터디를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만큼 자세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최대한 기본이론을 자세하게 공부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글자 한 글자 처음부터 뜯어보시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그리고 점점 회독수를 거듭하며 세세하게 뜯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공사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구를 먼저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한참 파고 기둥을 세우죠. 이처럼 가장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핵심인 키워드를 먼저 내면화하셔야 세부적인 것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합격 진리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근 임고가 아무리 기형적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해도 합격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전합니다. 바로 강사가 알려주는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이든 합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형적으로 출제되는 소위 왕지연 문제는 합격 그 이상, 그러니까 초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결코 그 기형적인 그 문제가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이론 이후의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 책에서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기본, 키워드 그것들을 잘 지키고 거기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1순위인 기본이론 복습을 먼저 하셔야 하고 그때 초반에는 키워드를 후반에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순위인 기본이론 복습이 나 이제 완벽한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2순위인 과학 강론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강론은 지도서 내용으로서 4월 이후쯤 시작되는 강론 강의에서도 당연히 배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겨울방학 이 시기에 과학 강론을 미리 보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엔 대부분이 문과생이었던 교대생이 가지는 과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 시기에 배경 지식에 나오는 중고등 이상의 그런 심화 과학 개념도 꼼꼼하게 학습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는 그렇게 보는 건 절대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시기에 과학 강론을 보는 이유는 과학에 대한 이런 정의적 부담을 낮추고 또 그런 용어에 대해 익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서에 나온 핵심 질문 3가지를 위주로 가볍게 교과서 내용을 위주로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이때 6학년 2학기부터 거꾸로 3학년 1학기까지 내려오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개강하게 되면서 3월에 흐지부지 이런 과학 강론 예습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더라도 추후에 이어지는 과학 강론 학습에 좀 타격이 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 또 특히 물화생지 중에서는 물리와 화학 내용을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런 심화 배경 지식의 경우 여유가 된다면 내용 이해를 위주로 보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심화 배경 지식에서도 볼만한 부분은 강사님께서 다 따로 강론 강의 때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심화 배경 지식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
말씀드렸듯이 기본을 잘 지키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합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학 지도서 보실 때 그 단원 시작의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단원을 학습하면서 해결해 봐요 하고 한 3-4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이 단원의 가장 큰 줄기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신다면 이 질문만이라도 확인하고 가셔도 충분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이런 3-4가지 핵심 줄기를 위주로 예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인 기본이론 복습, 그리고 2순위인 과학 강론 예습까지 완벽하다 싶으시다면 그제서야 교육학을 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학, 정말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 보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특히 초등에서는 말이죠. 실제로 작년에 강의도 하고 멘토링도 다소 해봤지만 교직 논술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이 교육학 얼마나 볼까요?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학 해요 마요. 솔직히 제가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겨울방학 시기에 교육학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직논술 스터디는 빨라야 한 4월 이후부터 조직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너무 불안하시기 때문에 뭔가 뭐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무료로 제공되는 인스타그램의 영 커리큘럼 거기에 나오는 하루 3분 교육학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게 너무 압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 때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해당 개념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학 개념을 예시까지 들어서 정말 친절하게 많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예시를 이야기 듣듯이 이해하고 또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좀 그런 거부감 그런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시기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를 두고 교육학을 훑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겨울방학에는 1순위 기본이론 복습이 완벽하게 된다면 2순위 과학 강론 예습으로 넘어가시고 그것도 괜찮다 하시면 이제 3순위 교육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는 예습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합격 속의 숱하게 등장하는 지총, 교교론, 백악보, 밑교, 뒷교, 통암기 이런 난해한 용어들에 대해 전체 시험 체계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합격 속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절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고요.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